세종교육 온소식 2021 여름 제44호 발행일 2021년 7월 16일 발행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교육 돋보기 세종교육을 말하다 세종시 교육청 정책기획과 정책기획 담당 교육특별자치시 학습도시 세종을 그리다 세종교육 10년차 혁신교육 성과와 미래 1.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다 2012년 7월 충남 영기군의 기초자치단체 교육을 이어받아 첫 발을 뗀 세종교육은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도시 인구수가 10만 3,127명에서 36만 7,011명으로 늘고 이중 학생 수는 12,628명에서 59,296명으로 교직원은 1,621명에서 8,502명으로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은 이주하는 학생들이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각 생활권 개발에 맞춰 학교를 적기 개교하고 학생의 시각에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력하였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배움터인 학교는 한 해 적게는 4개, 많게는 30개를 설립해 그 규모는 개청 당시 57개에서 현재 160개로 3배 정도 확대되었으며 짧은 공사 기간과 장마, 강설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개교일자 전 준공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신설학교는 설계 시부터 기존 학교는 환경 개선을 통해 실사용자인 학생이 참여하는 공간 혁신을 추진해 학교 시설을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구조가 아닌 학습과 놀이 그리고 휴식이 있는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구현하였다. 지금은 전국에선 앞선 기술과 정보를 얻기 위해 세종시 교육청의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역점 정책이었던 캠퍼스 고등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학생들의 모든 꿈을 지원하고자 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교육 공동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동지역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읍면 지역의 학교도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강초, 수왕초 등 15개 학교에 대해 대규모 증개축을 진행해 동지역 신설학교들과 비교해 차별이 없도록 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조치원 지역의 교육 수건 사업이던 2개의 단성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조치원 중학교의 서쪽 이전을 실현해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였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같이 학교를 적기, 적정 구축하면서 동시에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해 최신의 교육 정보화 환경도 함께 조성하였다. 모든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 학내망과 무선 공유기를 설치하고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스마트 기기 등도 구비해 디지털 교과서 활용과 온 오프라인 연계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의 학교 밖 경험도 다양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 각종 센터와 같은 교육 지원기관 역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평생학습관, 교육원, 시설지원사업소, 분원, 학생해양수련원, 학생화해중재원 등 4개의 직속기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전입학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13개의 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남북부 학교지원센터는 학교가 수행하기 곤란한 일들에 대해 동과 읍면 각 지역에 맞는 전문적 지원으로 교육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등 단층제 교육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등 계획한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같이 도시 성장 단계에 맞춰 교육기관을 원활히 확충하는 한편 아이들의 배움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마을 구석구석에서도 일어나도록 노력하였다. 세종시를 찾아온 우수한 인적 자원을 학교와 연계하는 것은 물론 세종마을학교, 씨앗마을학교, 동네 방네 프로젝트 등으로 마을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세종시청과 협력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권역별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마을 방과후를 개설, 운영하는 등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이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2. 혁신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다. 세종시 교육청은 새로운 도시의 우수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전진하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며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한편 아이들이 행복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 정책은 시대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 이전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 획일화 교육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현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과 사회 공감의 문제 해결형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을 효율적이지 못한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아이들의 삶을 오랜 기간 황폐하게 하였다. 세종시 교육청은 처음 시작하는 세종시가 국가교육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 비전을 세우고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며 성과 역시 거두고 있다. 혁신학교, 학교의 문화를 바꾸다. 먼저 학교 혁신의 모델 학교인 혁신학교를 단계적,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실현하였다. 2015년 초등학교 4교, 중학교 1교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유치원 10교,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29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이 성적보다는 모두가 1등이라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각자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도록 힘을 쏟는다고 느끼고 있고 학부모 역시 학교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모든 구성원은 민주적 절차로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민주적 학교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전 조사 분야에서 만족도가 일반 학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같은 혁신학교 성과를 세종의 모든 학교로 확산하고 교육 공동체는 교육 활동에 있어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성숙한 교육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같은 혁신학교 성과를 세종의 모든 학교로 확산하고 교육 공동체는 교육 활동에 있어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성숙한 교육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성장 단계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완성하다. 세종시 교육청은 올해 생각 잘함 초등교육을 마지막으로 세종형 학력을 반영한 유초, 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완성하고 학교급 간 연계를 마쳤다. 유치원의 경우 공립단설 비율 95.3%로 전국 최고 수준의 공립형 유치원을 기반으로 한 아이다움 유아교육은 놀이를 통해 배움을 경험하게 하는 놀이 중심 유아교육으로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개정을 선도하기도 하였다. 방과후 과정 참여 확대에 맞춰 안심 유치원 정책을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였고 특히 솔비숲 유치원과 나성 생태 유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 친화 유아교육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초등학교는 생각자람이라는 평생 배움과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초등교육 과정의 기준도 만들었다. 기초학습 안전망을 통해 쌓은 초등학력을 토대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학생 참여 수업을 활성화하고 사고의 힘과 삶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도록 독서, 인문교육과 체험 중심 연극교육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초학력을 누구나 누려야 할 학습 인권으로 정의하고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학생의 학습 속도에 따라 개별 성장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부를 본격 시작하는 시기에 읽기, 쓰기, 세마기를 익히도록 한글 문해력 지도를 강화하고 수학 협력 교사 33명을 배치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습 부진을 발견하게 되면 교내 통합 지원팀을 통해 정서행동 발달, 가정환경, 다문화, 탈북 등 요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학교 교육과정 역시 나를 알고 나의 성장과 진로를 설계하는 자기 주도적 배움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으로 이름짓고 전국 최초로 1학년에 쏠린 자유학기제를 분산형으로 개편해 학년별 진로 성숙도에 맞춰 진로를 탐색하고 고등학교와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서논술형 과정 중심의 지필평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진로, 학력, 진학에 강한 학교로 거듭나자는 취지를 담은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교육활동의 진로 적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 앞서 세종시 교육청은 고른 교육 기회 부여 취지로 지난 2017년 고급 평준화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고 이후 학생들이 각자의 꿈에 맞는 다양한 학업을 설계하도록 학교 안 교육과정을 특화하고 학교 간 개방하는 공유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중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효과성이 매우 커 중학교로 확대하였으며 우수성 역시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상생의 교육과정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장애 학생에게도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였다. 장애와 비장애 학생 간 상호 협조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특수학급을 지속 확충하고 2015년 9월 세종시 첫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를 1생활권에 개교한 데 이어 2023년 3월에는 4생활권의 제2특수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다. 세종시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특수학교가 고루 위치함에 따라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누리학교는 사서, 요양, 교육보조 등 공공서비스업을 특화하고 제2특수학교는 공예, 원예, 제과 제빵 등 제조 서비스업을 특화해 장애 학생의 진로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공평한 교육을 만들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 불가를 원칙으로 학교가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모든 학교의 학생 보호 인력을 배치, 교내 보도, 차도 분리와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 교내 CCTV 설치와 학교 주변 차량 과속 단속 장비 등 안전시설 측면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특히 2016년 국내 유일하게 유치원에 간호사를 배치하고 2019년 전국 최초로 모든 초, 중, 고에 보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질병, 부상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부단히 힘쓰고 있으며 오는 9월 세종안전체험교육원 개원도 앞두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정규 수업 이후에도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세종의 모든 아이에게 고른 교육 기회와 돌봄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개청 당시 1,667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특기 적성을 고려해 4,629개로 늘렸고 특히 북부 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읍면 지역의 방과후 프로그램 질 제고에 많은 신경을 썼다. 또한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생 돌봄 수요에 맞춰 개청 당시 20개에 불과했던 돌봄 교실을 현재 214개로 10배가량 늘려 운영함으로써 희망하는 아이들 전원 학교 돌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이 명시한 의무 교육을 무상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망을 촘촘히 하는 등 책임 교육을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8년 전국 최초로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한 데 이어 세종시와 협력해 중, 고 학생 대상 교복과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보다 한 학기 앞당겨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해 초, 중, 고 전면 무상교육을 선도하였다.
또한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는 교육복지 통합협치체제를 생활권별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3.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가장 위기에 강하고 가장 미래지향적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코로나19라는 교육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해 학습환경보건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전국 최초로 최대 등교를 실현해 학교 일상 회복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간 미래 교육을 예측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착실히 추진한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유무선 학내망 구축, 보건 인력 확대 정책들이 예기치 않은 교육 위기를 돌파하는 데 적중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민주적 학교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 자치는 소통과 공유, 연대와 협력 문화를 토대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가장 위기에 강하고 가장 미래적이다라는 교육 신념을 더 확고히 하였다. 현재 세종시 160개의 모든 학교가 매일 등교를 하고 있으며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평상시와 같은 전면 등교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11개 학교는 시차 등교하고 나머지 40개 학교는 모든 아이가 아침 등교를 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예년과 같은 최대 등교를 가장 빨리 하고 전국의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 공동체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절박감에 공감하고 힘을 모아준 덕분이며 학교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한 세종교육 공동체가 지난해 9월 등교 수업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학부모 단체도 뜻을 함께한 결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교실을 돌려줄 수 있었다. 지난 3월 종촌 초에 집단 확진이 발생하는 고비도 있었지만 우리 교육청은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혜로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확진 학생 심리 안정, 비확진 학생 대상 관계 회복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불안을 덜고 순조롭게 학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위기 극복의 또 다른 모범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4. 교육 회복을 디딤돌로 미래 교육을 차분히 준비하다. 세종시 교육청은 혁신교육 2기 남은 1년을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배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중하면서 고교학점제와 같은 미래 교육을 차근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낼 방침이다. 먼저 올해 말까지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심리 안정과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회복 종합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습 결손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학년기 학습 결손은 개인의 생애 전반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코로나19 위험이 안전 단계로 진입할 때까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아이들의 일상과 교육 회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모든 아이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구와 인류를 지속하게 하는 미래의 교육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고자 한다. 먼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 한 아이의 가치를 소중히 발현하고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고교학점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며 2025년 전면 도입과 본격 시행에 앞서 캠퍼스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고교 학교별 교과 특성화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수준을 더 높여 나감으로써 고교학점제 성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준비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고교학점제에 맞춰 재정비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역량, 그리고 학점제에 따른 진로 진학 역량 강화에도 많은 힘을 쏟도록 하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교육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교육 환경도 제대로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5-1 생활권 스마트시티에 미래형 학교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초점을 둔 학생 맞춤형 학습 체계도 구축해 정보 홍수 속에서도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살아갈 힘을 기르도록 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시민 육성을 위해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생태환경 감수성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학교 민주화를 위해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풀뿌리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모든 아이가 세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돌봄, 평생 교육을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과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종교육 돋보기, 학교 탐방, 어진중학교 교사 이주화,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가 꼽히는 생기 가득한 어진중학교. 어진중학교는 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터라는 학교 비전 아래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 3주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세종혁신학교입니다. 올해 우리 학교는 세종혁신학교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종혁신학교 1년차에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고 민주적 소통 시스템 만들기, 수업 혁신의 문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고 올해 2년차에는 본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마련하기, 학생, 학부모의 민주적 자치문화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교 교사와 학부모가 적극 연대하면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함께할수록 빛나는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우리 학교는 매주 수요일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로 정하고 교사들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는 교직원 동아리, 2주차에는 소통협의회, 안건에 관한 협의 또는 전문가 수업 컨설팅, 3주차에는 교과 군별협의회, 4주차에는 학년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더 알차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수업 전문성 신장과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 전문가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진 함께 읽기, 수업 꿀팁 동아리 등을 운영하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공유하는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감수성이 흐르는 소통과 공감의 학생자치. 올해 어진중학교는 음악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활발히 갖고 있습니다. 4.16 세월호 추모 공연, 시험맞이 응원 공연, 스승의 날 축하 공연 등 런치뮤직 자율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이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면서 음악적 감수성이 흐르는 유연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든쌤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4.16 추모 행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등교맞이 행사,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 전하기 행사 등 자율성과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생자치 활동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실내화 및 우산 대여 프로그램, 학생 자치실 공간 혁신 디자인 공모전 등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나탐탐 그로업 특색 있는 교육과정. 중학교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본교의 빛깔을 살려 나탐탐 그로업이라는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를 탐색하고 탐구하여 성장하자는 의미를 담은 나탐탐 그로업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년별 비전 구현을 위한 주제 중심 수업 실시, 학년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 교육과정 운영, 1, 2, 3학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 탐구할 수 있도록 1, 2, 3학년 공동 유레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주체간 협력과 존중의 문화로 느리더라도 함께.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해 올 초 우리 학교는 3주체 생활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학생의 약속은 3월 12일 학급 자치 시간에, 교사의 약속은 3월 10일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에, 학부모의 약속은 3월 23일 대면식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때 각 주체 전체 또는 다수가 모여서 만들었고 각 주체가 가장 많이 적은 약속을 근거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주체의 약속은 선포식을 통해 3주체의 책임을 더 견고히 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다소 느리더라도 함께 가려는 학교, 어진중학교의 빛나는 성장과 도약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 돋보기 학교 탐방 세종예술고등학교 교사 박영주 글로벌 예술인이 자라나는 창의적 교육 공동체 세종예술고등학교는 2017년 5월 30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8년 3월 1일 임진환 초대 교장 취임하였으며 3월 2일 제1회 입학식 80명을 시작으로 현재 음악과, 미술과, 실용음악과, 공연예술과 4개의 학과 학생 233명, 교직원 53명, 전문 실기 외부 강사 94명이 함께 전문 예술인 육성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생활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세종예술고는 바른 인성과 창의적 지성을 갖춘 글로벌 예술인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로 아래 언제나 나답게, 언제나 너답게, 언제나 아름답게 라는 교훈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예술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세종예술고는 미술과, 음악과, 실용음악과, 공연예술과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과는 피아노, 성악, 작곡, 관현악, 국악 5개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악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당 2시간씩 외부의 전문 실기 강사로부터 1대1 실기 지도를 받으며 국내외 저명한 연주가를 초청해 마스터 클래스 등을 개최하며 학생들의 실기력 향상을 위한 향상 연주회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예술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미술과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4개 전공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한 실기 능력 향상, 창의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미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작품 활동, 재능 신장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은 물론 개인 전시회, 예울림 시회, 독후 감상화 전시회, 다양한 공모전 등을 통하여 전문성 향상 및 진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용음악과는 크게 보컬, 작곡, 연주, 피아노,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3개 전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 외부 강사를 초청해 1대1 실기 수업, 그룹별 전문 특강, 저명한 연주자 초청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되며 뛰어난 실력을 갖춘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연예술과는 연기, 연출, 안무 3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이론, 실기 교육으로 탄탄한 기본과 유연함을 갖춘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예술 교류 활동으로 공연예술 전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교육과정 대상수상 세종예술고는 개교 이래 미래의 예술 인재를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진로 설계를 위한 도서 출판 활동으로 학생들은 예술대학 졸업 후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고 코로나19로 공연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예술대학 나와서 뭐 먹고 살지를 주제로 1년간 진로 설계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그 결과물을 도서로 출판함으로 미래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장애인 생활시설과 결연을 맺고 예술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대면 봉사가 어려워지자 학과별 결연을 통해 캐리커처 그리기, 연주 영상 제작 등의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지속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예술고, 세종시 관내 최초로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조합 활동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 사업, 생활용품 디자인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재능을 활용해 지역사회 예술을 선도하고자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비대면 예술 교육 활성화,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베란다 콘서트 등을 실시해 2020학년도 학교 예술 교육 공모전에서 교육과정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첫 졸업생 배출, 세계 시민 정신 함양하는 학교로 발돋움할 것. 창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본교는 2020학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생 75명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충청권 예술대학에 다수 학생이 입학했으며 미술과에서는 미국, 일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세종예술고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창의력, 협동정신, 세계 시민정신을 익힐 수 있는 학교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전지적 기자 시점 학생기사 고운중학교 서지우 학생기자 뉴 에코 프로젝트가 열리다. 5월 30일 일요일 오후 고운 청소년 센터에서 뉴 에코 프로젝트가 열렸다. 뉴 에코 프로젝트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한 행사로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환경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고운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기획한 행사다. 고청운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거쳐 준비한 뉴 에코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4가지를 기획하였는데 각각 에코백 디자인, 책갈피 만들기, 식물 심기, 용기 내 캠페인으로 고청운 위원들이 3명씩 조를 짜 준비하였다. 오전 11시쯤부터 준비를 시작해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였다. 에코백 디자인 부스에서는 에코백에 직접 그림을 그려 나만의 에코백을 만들었고 책갈피 만들기 부스에서는 식물 스티커를 이용해 원하는 그림이나 글도 그려 넣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갈피를 만들었다. 식물 심기 부스에서는 다 쓴 일회용품을 화분으로 재활용해 토마토 모종을 심었고 용기 내 캠페인 부스에서는 용기 내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챙겨온 다회용 용기에 떡볶이나 김밥을 담아주었다. 4개의 부스를 모두 체험하고 도장판을 모두 채워오면 조그만 상품을 주었다. 고청운 고하은 위원은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는데 다양한 부스 체험들을 진행하고 기획하는 과정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였다. 또 참가자 강서연 학생은 환경을 생각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일들을 직접 체험해서 재밌고 좋았다라고 하였고 다른 참가자 서지수 학생은 특히 용기 내 캠페인에서 생소한 캠페인을 알리고 직접 참여해보는 활동이 가장 색다르고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였다. 뉴 에코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끝났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세종교육 온 소식 세종국제고등학교 양소정 학생기자 생리 빈곤 심화에 따른 복지 현황 어떤 양상을 보일까?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해지며 소외계층은 더욱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크게 접점이 있는 생리 빈곤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생리 빈곤이란 2017년 영국에서부터 사용된 용어이며 여성이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생리 기간 동안 사용할 위생용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 중 이러한 소재에 대해 불편해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리 빈곤을 우리의 현실이며 더 이상 외면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생리 빈곤은 여성들이라면 모두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먼저 해외 사례,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는 스코틀랜드, 일본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스코틀랜드는 지난 2020년 생리용품을 전면 무상 제공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며 지정 장소에 무료 생리용품이 비치된다. 일본 또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모두의 생리라는 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71명 중 20%가 2020년 동안 경제적 이유로 생리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며 심지어 6%는 돈이 없어 아예 구매가 불가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예산 140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례는 어떨까? 깔창 생리대 들어본 적이 있는가? 2016년 국내에서 돈이 없어 생리용품 대신에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쓴다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개당 평균 331원 정도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비싸다. 2016년 당시 이 논의가 불거졌던 건 한 회사가 생리대 일부 제품의 가격을 20% 높이겠다고 한 이후이다. 2016년 국가통계 포털에 의하면 국내 저소득층 가정의 여학생은 약 1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 중형 생리대 기준 36개 세트에 1만 원가량이라는 가격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깔창 생리대라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생리 기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실 정부는 2004년부터 생리대가 생활 필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업체들이 2, 3년마다 가격을 5에서 7%씩 계속 인상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 논란이 일어난 후 소셜 벤처 회사 이지앤모어는 재빠른 대처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생리대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기업에서 시작된 생리대 지원은 점차 사회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생리대 후원은 점점 늘고 있고 학교에 생리대를 비치하기도 한다. 강남구에서는 생리대 자판기 200여 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복지로에서는 생리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신청 기한은 2021년 1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다. 이는 2014년 독일에서 먼저 시행되었는데 평소 부끄럽게 천하게 생각했던 월경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제거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다가오는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생활의 필수품인 생리대 지원에 대해 더 발전된 복지와 이미 만들어진 복지제도를 더욱 홍보할 필요성을 제안하며 더욱 향상된 여성 삶의 질을 바라는 바이다. 전지적 기자 시점 학부모 기사 유연주 학부모 기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 나다움을 찾다. 지난 3월 8일 학교종이 앱을 통한 세종시 교육청 가정통신문에서는 2021 중학교 나다움 캠공에 관한 알림이 게재되었다. 나다움이라는 수식어가 새롭게 들어가고 교과 영역 82개 강좌가 새로 추가된 달라진 2021학년도 1학기 나다움 공동교육과정을 중3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보았다. 세종시 교육청 캠공에 관한 기사를 위해 필자가 만난 학부모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학하자마자 등교조차 할 수 없었을 때 캠공은 마치 보험에 든 것 같이 든든한 존재였다. 교육청에서 엄선한 선생님들이라 신뢰가 간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2017년에 시작되어 4년째 이어져 온 세종교육청 캠공의 참여율이 그 효과성에 힘입어 타시도 대비 30% 이상 높은 40%에 달한다는 결과치에 수긍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 연말 캠공 종강 후 실시한 학생과 학부모, 강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 만족도는 94%, 강사 만족도는 98%, 학생 만족도는 91%로 집계된 바 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개설 강좌가 다양하지 못하고 인문사회 계열로 다소 치우치는 경향과 함께 교과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변경된 중학생을 위한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아쉬움을 상당 부분 반영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중학생도 진로 전공 탐구 영역 40여 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교과 탐구 영역이라고 하여 중학생들이 독자적으로 교과를 통해 자신의 탐구 능력, 관심 영역, 적성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교과 영역 82강좌와 기존의 진로 전공 탐구 32강좌가 합해져 총 114강좌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교과 탐구 영역에서는 중학교 현직 교사를 지도교사로 하여 생활권역별 거점 학교에서 배우도록 했으며 다양한 강좌가 구성되고 1인 2강좌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촌중학교 3학년 박지원 학생은 이번에 2개의 교과 탐구 영역 강좌를 신청했다며 학교 선생님들은 기초부터 결론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절대로 잊지 않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스스로 결론을 다시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도담중학교 3학년 이세윤 학생은 당장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문이과 계열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교과 탐구 영역과 진로 전공 탐구 영역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 더욱 탐구해 보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다.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백윤희 장학관은 더욱 많은 학생들이 캠공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올해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중학생들이 교과, 진로 과정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스스로 학습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부담 없이 마련한 만큼 많은 학생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앞으로 세종시 교육청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대한민국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세종교육 온 소식 김보연 학부모 기자. 교육감과 함께하는 만남, 나눔, 소통. 한결초이 독서 교육에 대해 지난 4월 26일 한결초등학교 도서관에서 3주체와 최교진 교육감과 함께하는 만남, 나눔, 소통 행사가 있었다. 이날 독서 교육을 주제로 교육감을 비롯하여 조봉천 교장선생님, 교사 3명, 학부모 3명, 5, 6학년 학생 4명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만난 최고의 책이란 부주제로 박은혜 선생님의 진행에 따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토론이 시작되었다. 내가 만난 최고의 책은 5학년 김진희 학생이 뽑은 책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었다. 주인공 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행운을 잡은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했다. 학부모 서미애 씨는 인생 수업을 최고의 책으로 소개하였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책으로 30대 중반에 이 책을 읽으며 힘들고 지친 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책입니다 라고 하였다. 1학년 김유성 선생님은 호아킴 대 포사다의 마시멜로 이야기를 뽑았다. 이 책을 읽고 반성하면서 조금씩 변화된 내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최규진 교육감은 1977년도에 출판된 이오덕 선생님의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소개하였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충격을 받고 어떤 선생님으로 살아야 될까 생각을 던져준 책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결초의 독서 교육은 한결초에서는 현재 모든 학년 특성에 맞는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 역량의 강화를 위한 역점 사업으로 독서 교육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얼마 전 세계 책의 날을 맞아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한결 독서 행사도 실시하였다. 6학년 김예원 학생은 우리 반에서는 학급 문고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친구들과 인상 깊게 읽은 책을 서로 공유하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친구들 덕에 좋은 책, 새로운 책들을 알 수 있고 친구를 이해할 수도 있어서 좋다고 했다. 세상은 바뀌고 아이들이 잘 적응해야 된다. 아이들의 선택을 믿자.
최규진 교육감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려면 아이들이 고른 책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귤초 독서 행사 희망도서 신청 책은 사랑을 싣고에서 아이들이 신청한 책을 선생님, 학부모의 관점에서 심사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주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 또한 모든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하므로 독서 교육도 조급해하지 말며 아이들을 존중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했다. 한결초의 더 나은 독서 교육을 위해 한결초의 3주체가 모여 독서 교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 오늘의 모임으로 한결초 독서 교육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암과 삶, 학교 밖 배움터, 세종 청소년들의 미래, 행복을 디자인하는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를 소개합니다.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립한 기관입니다.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는 2021년 1월 13일에 개관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상 핫플레이스랍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습니다.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위한 다목적 강당부터 음악, 코딩, 무용, 뷰티 등 여러 체험 활동이 가능한 특성화실,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자율 이용 공간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이라면 사용료도 무료, 프로그램 수강료도 무료입니다. 대표적인 시설들로는 다목적 강당, 다목적 체육관, 실내 암벽장, 댄스 연습실, 노래 연습실, 요리 제과 제빵실, 방송 콘텐츠 제작실이 있습니다. 요리 제과 제빵실에서는 센터의 인기 수업인 요리 교실이 열립니다. 조리부터 제과, 제빵까지 다양한 요리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식품 영양, 발효 과학 등 학습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요리 수업을 체험하면서 색다른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요리를 배우며 스트레스도 풀고 꿈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실은 스튜디오 세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방송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나운서 체험,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문 등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성화 시설, 그리고 자율 이용 공간이 마련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로 놀러오세요. 암과 삶, 별별 잡담,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정세. 퍼스널 쇼퍼 어떻게 준비하나요? 퍼스널 쇼퍼와 관련된 별도의 정규 교육과정은 없으나 업무의 성격상 의상, 미술, 미용 등 패션 관련 전공을 하면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방송 아카데미, 사설학원 등에서 연기자나 가수의 의상, 액세서리, 화장 등을 담당하는 스타일리스트 양성 과정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도 퍼스널 쇼퍼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퍼스널 스타일링 협회에서 동덕여대 평생교육원과 진행하는 퍼스널 쇼퍼 자격증 과정이 있으며 코디네이터 자격증이나 어학능력 자격증이 있으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임금은 하위 25% 2,500만 원, 평균 50% 3,100만 원, 상위 25% 3,8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은 고졸 11%, 전문대졸 49%, 대졸 39%의 분포를 보였고 전공자는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극소수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퍼스널 쇼퍼 서비스가 일반 고객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어떻게 준비하나요? 디지털 포렌식은 법학과 인문학, 컴퓨터 공학 등의 융합으로 탄생한 분야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능력이 골고루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원본 데이터 수집 기술, 이미징 기술, 이미지의 인식 기술, 네트워크 정보 수집, 메모리 기반 장치 복제 기술, 휘발성 데이터 수집, 하드디스크 복구, 메모리 복구, 삭제된 파일 복구, 암호 통신 내용 해독 등 증거 분석 기술, 로그 및 레지스트리 분석, 영상 정보 분석, 데이터 마이닝, 네트워크 시각화, 저장 매체 사용 흔적 분석 기술 등이다. 관련 학과로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디지털 포렌식을 전문으로 배우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하지만 최근 군산대, 고려대 등의 학부 과정과 극동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포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국내 관련 자격증으로는 한국 포렌식 학회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에서 인증하는 사이버 포렌식 조사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국제적 전문 자격증으로는 ENCE 디지털 포렌식 수사 자격, 미국 액세스 데이터의 FTK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등이 있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들은 국가수사기관에 소속된 전문 수사관들이 대부분이다. 사회가 점차 지식 정보화되고 이에 따라 생활 전반이 IT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과학 수사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암과 삶, 하이스쿨,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정세, 2022학년도 대입제도 변경사항 핵심 정리. 1. 학교장 추천 전형.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하여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폭 증가. 18개 대학에서 44개 대학. 학교장 추천 방식은 1. 추천 인원 제한 22개 대학. 2. 추천 인원 제한 없음 15개 대학. 3. 3학년 재적수의 일정 비율 7개의 대학 순으로 추천 인원 제한이 가장 많음. 2. 자기소개서 변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기존 자기소개서의 1번, 2번 문항을 통합하고 3번 문항의 질문 방식을 개선한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을 2021년 2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자기소개서는 1번 문항은 1,500자 이내, 2번 문항과 3번 문항은 800자 이내로 제한하여 기존 최대 4개 문항 5,000자에서 최대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3. 진로 선택 과목 교과 성적 반영.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절대평가로 성적이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2020년 4월에 발표된 각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여러 대학이 구체적인 반영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올해 4월 말에 발표된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적성고사 폐지 및 논술 전형 축소. 2022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던 적성 전형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적성고사를 통해 모집하던 인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거나 일부 대학,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은 논술 전형을 통해 선발합니다. 암과 삶, 알쓸마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마음건강 이야기.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진.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하기.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 이상으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오다 스마트폰을 실수로 놓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연락을 놓친 것은 없는지 걱정하느라 하루를 보낼 겁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친구나 가족들과 쉽게 연락을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며 게임 학습 도구로 사용을 하는 등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스마트폰의 사용은 어떤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안구 건조증, 거북목 등 과도한 사용에 의한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온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너무 많은 사용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이미 흔한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은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할 때 하루 한두 시간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2시간 이내로 적절하다고 권고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과 장소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염려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과사용에 따르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과도하게 몰두한 나머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일반적으로 중독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직 스마트폰이 술이나 마약과 같은 수준의 중독을 일으키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금단과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술과 같은 중독 물질과는 다르게 스마트폰은 일종의 행동 양상이며 이러한 행동은 한 가지 요소로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일을 하기 싫은 나머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스마트폰 자체보다도 친구와 연락하는 것이 좋아서 오랫동안 메신저를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아이들이 멈추기 힘들어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매달리는 경우도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용을 제어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도가 아이들에게는 필요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시에 반응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아이들은 지시에 순응할까요?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지, 주로 어떤 것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본 전제 하에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해 주십시오. 사용 시간, 사용 가능 콘텐츠까지 정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구체적이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장소, 예를 들면 식탁, 침대 등 가족이 모두 지킬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안 하는 장소 등도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는 몇 시에 멈추자보다는 게임 한 판 또는 동영상 한 편 등이 아이들에게는 더 멈추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기 마련이지요. 또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활동으로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줄여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목이나 바둑, 보드게임처럼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활동 등도 좋습니다. 기왕이면 아이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우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보신 적은 없나요? 부모님은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것만큼 불합리한 일이 없습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사용 패턴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어떠한 지도 방법이 문제가 되는 방법일까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을 참고 참다가 터져서 야, 너 스마트폰 내놔 라고 해서 뺏는 일이 흔히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때를 쓰면 들어준다든지 극단적인 통제나 폭발 등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잘못된 지도 방법입니다. 자녀의 분노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고 자녀가 감정의 폭발을 모델링하기도 합니다. 행동 조절력을 배워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행동의 조절 문제가 더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요구에 있어서 신중히 대처하여 들어줄 수 있는 범위를 대화를 통해 타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신의 행동 반경을 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의 행동 범위에 있어서 분명한 경계는 필요하며 아이들의 안전, 가정 내의 가치관, 건강 문제 등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도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술이나 마약, 담배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독과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지만 스마트폰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 몸에 해로울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못하게 하고 막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조절 능력과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과 아이들의 충동성, 조절력, 주의력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좋은 사용과 나쁜 사용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충동성이 어른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규칙을 아이와 이야기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암과 삶, 인문학 산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 김수진. 지금 이 책을 읽다. 역사의 쓸모 최태성 지음. 우리가 한편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엔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문화, 전통이 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21년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개그맨 유재석의 수상소감으로 최근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에 대해 간접 언급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런 사회적 일에 대한 언급은 일부에게 반감을 살 수 있어 중립의 태도를 보이거나 외면을 택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의 이런 용기 있는 선택에 응원하고 지지한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고자 선택에 앞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 특히 나와 같은 상황,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의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부터 쉽지 않고 찾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듣기 어렵다. 이럴 때 언제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역사를 보는 것이다. 신라시대에 쇠뇌라는 무기를 만든 기술자 구진천. 그의 뛰어난 실력에 황제의 눈에 띄게 되어 당나라로 끌려가게 된다. 황제는 그에게 쇠뇌를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지만 다양한 핑계를 내며 끝내 만들지 않는다. 만들었다면 분명 극진한 대접과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을 텐데 왜 만들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 그는 내가 무기를 만들면 화살은 곧 신라를 향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21세기 지금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술자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해간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정보와 기술 등이 유출되면서 기업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결국은 고용률이 떨어진다. 스카우트에 응한 사람들의 선택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옛날 누군가에게 지나갔던 일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나가고 있는 일들과 닮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나의 선택이 주변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고민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거로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역사 속 인물들의 모습을 보며 역사의 쓸모,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인생의 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 이 책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역사가 필요해. 신동욱 지음.
고민이 있을 때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생각만 했을 뿐 역사 속의 인물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역사 속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고 슬기롭게 이겨내거나 혹은 해결했다는 경험담은 훌륭한 인물과 내 삶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은 지점에 있기 때문인지 더 큰 위로로 와닿았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람 관계 속에서의 고민,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읽어보기를 바란다. 정원의 쓸모, 수 스튜어트 스미스 지음. 코로나19로 마스크 없이 외출도 모임도 외부 운동도 불가능한 요즘, 바깥의 일터에서 집 안으로 좁아진 활동 반경으로 스트레스,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보이는 코로나 블루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증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최근에 홈 가드닝, 반려식물에 관심과 취미를 갖는 사람들을 보며 평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나는 과연 식물로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나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변서를 찾는다면 바로 이 책을 권해본다. 식물은 사람과 같아요.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없으면 죽어요. 약물 중독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레나타에게 방치되고 뾰족한 모습을 한 선인장은 곧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유대감에 관심을 두고 보듬게 된다. 물을 주고 마지막에 꽃을 피워낸 선인장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낀다. 그리고 약물에서 벗어난 레나타는 식물에게 준 도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찾는다. 이 책은 식물과 정원을 돌봄으로써 흙 묻은 손이 스스로의 다친 내면을 보듬는다는 것을 알게 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식물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다. 생명을 키운다는 건 뭐든 어렵고 손이 가고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생명이 주는 에너지와 기쁨이 있고 더불어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원은 우리에게 순환적 서사도 준다. 계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귀환 감각을 느낀다. 어떤 것은 변하지만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다. 계절적 시간의 구조에는 위안이 있다. 친절하게 배움도 허락한다. 두 번째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무언가 실패해도 내년 이 시기에 다시 시도할 수 있다. 가든타임 264쪽. 또한 정원은 우리에게 깨달음도 준다. 지금 시기를 놓쳐 무언가를 하기에 늦었더라도 지금 하던 일이 실패했더라도 괜찮다. 돌아오는 계절처럼 우리에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결돼 이전처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려본다. 이 책도 읽어보세요.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이랑지음. 작가 본인이 식물을 키우면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식물의 위로와 식물을 통해 마음을 일으키는 법을 기록한 에세이다. 주변 환경으로 식물을 키울 수 없다면, 식물을 키우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진다면 먼저 식물과 관련된 책을 통해 위안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비밀의 화원,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지음. 어린이들을 위한 소설을 많이 쓴 작가의 동화 같은 소설로 정원의 식물들과 교감을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주인공 메리의 이야기이다. 여러분도 메리처럼 화원의 마법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모저모 직속기간 소식.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 교사 방혜린.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 우리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는요, 2021년 3월 1일 개원한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는 기존 세종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학교에서 운영하던 영어교육 지원 사업을 확장하여 세종교육가족의 영어 및 제2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도 있을까요? 현재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는 해밀고등학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 교원, 학부모는 센터 내 오프라인 미니북 카페에서 약 1000여 권의 외국어 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교육은 누가 담당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관내 원어민 교사가 센터에 배치되어 교육을 담당하며 수요에 따라 관내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토요 영어 몰입 프로그램, 찾아오는 진로 연계 영어 프로그램, 방학 영어 캠프와 영어 전자도서관 연계 글쓰기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2021년 3월 개원 이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모 영어회화 프로그램과 자녀에게 영어책을 읽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녀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교원 대상의 프로그램이 궁금합니다. 먼저 교원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 중, 고 교원 대상 영어회화 프로그램이 있으며 자기 주도적 영어 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교원 영어 심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고 신청하나요?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실, 공지사항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모저모 시의회 소식.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 1년여 만에 통과. 6월 15일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3건 수정 가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는 6월 15일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과 조례의 중복 교정을 막기 위해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 등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회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조치 업무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각종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교육 실시 의무의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운영 내실화 등 시정 13건, 공모전 운영 개선 등 주의 4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등 개선 37건, 학생 성인지 감수성 제고 개선 방안 마련 등 공고 55건 등 총 109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모저모 간추린 소식. 기초기본학력 보장 안내서 금쪽 같은 우리 세종아이 제작 보급. 세종시 교육청은 기초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학력 진학 지원을 위한 길라잡이 금쪽 같은 우리 세종 아이를 제작하여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에 보급한다.
금쪽 같은 우리 세종아이는 세종시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한글 해득이 어려운 아이부터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까지 학생 맞춤형 학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하게 되었다. 이번 자료는 한글을 모르는 아이, 과잉행동으로 집중 못하는 아이, 무기력한 아이, 학습 방법을 모르는 아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싶은 아이,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은 아이, 총 6가지 사례를 담고 있다. 각 사례의 질문에 대해 학교와 세종시 교육청의 지원 방법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글을 떼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걱정하는 질문에 초등학교 1학년 한글 안심제, 기초학력 지원센터의 한글 미해득 학생 특별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 지원센터, 해보리 내방 상담, 찾아가는 해보리 학습 상담, 학습 전력 집단 상담, 세종대왕 진로 상담, 보인다 시리즈 등 각종 정보를 QR코드, 사이트 주소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즐겁고 안전한 마을 속 배움터 학교 밖 마을 방과 후 운영. 세종시 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은 2018년 8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학기 중 마을 방과 후에 26개 기관에서 114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1,15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평균 95.2%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는 총 36개 기관, 작은 도서관 21개, 지역 돌봄 기관 15개 등과 협력해 보드게임, 나무야 놀자 숲놀이, 창의 역사 등 120여 개의 다양한 체험형 특기적성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새샘마을 6단지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나무야 놀자 숲놀이 프로그램은 숲놀이와 숲 체험 활동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하였으며 올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매 차시 즐거운 수업이 되고 있다. 가락마을 5단지 작은 도서관에서는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활동과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통해 풀어내는 창의 역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수업으로 재수강률도 높아 다수의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마을 방과 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무야 놀자 숲놀이 등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일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 보험 가입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을 방과 후를 수강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청은 각 운영기관과 함께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학생화해 중재원, 학생들의 심리 방역 지원. 세종 학생화해 중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 백신 콕콕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세종시 관내 학교에 산발적으로 확진, 자가격리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마음 백신 콕콕은 학생화해 중재원 내 아람센터 주관으로 코로나19 발생 학교에 특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학생들에게 마음 백신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음 백신 꾸러미는 세종 아람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하면 신청서에 입력된 주소로 책, 체험활동 키트, 감정 다이어리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가 발송된다. 일반고에 저마다의 빛깔을 입히는 교과 특성화 학교 확대 지정 운영. 세종시 교육청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교과 특성화 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교과 특성화 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교 학점제의 일반고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분야의 소질, 적성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 중점 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이다. 교과 중점 과정을 통해 특정 분야의 진로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과목을 공부하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당 중점 과정 관련 과목을 3개년간 26단위 이상 편성 운영하며 특색 있는 동아리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지정하는 두개교, 해밀고, 세종대성고를 포함한 세종시 관내 일반고 15개 교는 저마다의 특성을 가진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해밀고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CBL 국제화 중점 과정과 CBL 휴먼테크 중점 과정으로 특화된다. 또 세종대성고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 IT 융합 중점 과정에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인문예술 융합 중점을 추가 운영한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시설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 및 전국 기능대회 참여 등 다양한 예술 전공 활동 및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캠퍼스 고등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세종시 교육청은 2021년 4월 27일 교육부에서 개최한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을 승인받았다. 캠퍼스 고등학교는 행복도시 6-3 생활권 약 6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50학급 1,2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규모로 2024년 3월 설립될 예정이다. 캠퍼스 고등학교는 인문, 자연, 예술의 중점 과정을 통해 고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 과정을 고도화하여 진로 맞춤형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미래형 고등학교 모델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관내 일반 고등학교 안에서는 교과 특성화 과정을 특화하고 학교 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교육과정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캠퍼스 고등학교는 이러한 질 높은 고교 학점제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세종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 학업 설계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설립 단계부터 고교 학점제에 적합한 공간 구성 및 교과 특성화 과정을 갖추고 공동 교육 과정 및 지역 연계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고등학교는 캠퍼스 고등학교가 전국 최초이다. 열린 마당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 세종시 교육청 소통 담당관 홍보 담당.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한다고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종촌중 윤세연, 개인별로 진로에 대한 차이가 분명 있기 마련인데 학생이 직접 수강 과목을 선택하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고 흥미와 동기를 더욱 유발하여 진로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중 김아현, 수강 과목이 많아짐에 따라 수업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고 수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자치, 휴식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시설적인 면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수업에 따라 교실을 이동해야 하는 부분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세종고 박우혁, 우리를 찾아오는 교육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바뀌는 공교육의 혁신적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고교학점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고 정민서, 학생이 원하는 내용의 수업을 직접 신청해서 듣는다는 점에서 비로소 수업의 주체가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맞춰놓은 시간표가 아닌 나 스스로의 시간표를 짜며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묻고 답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고교학점제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밀중 김건우, 나와 흥미와 적성이 비슷한 친구들과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의견 교류를 할 수 있어 생각의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람중 김은혜,
수능이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이 입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또한 자신의 진로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수업 선택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열린마당, 교사가 들려주는 교육과정 이야기, 세종교사 교육과정 연구회, 국가교육과정과 학생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교사교육과정. 우리나라 국공립교사는 법률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역할이다.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공통성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의 배움을 만드는 역할이다. 그래서 교사는 늘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 학생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등 학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학생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자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배워야만 하는 모습과 학생이 되고 싶은 모습 사이 어딘가에서 존재한다. 학생은 어떤 경험에서든 그 속에서 배움을 만든다.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발표할 때, 친구의 발표를 들을 때, 선생님과 문제를 해결할 때 등 학생은 스스로의 삶의 경험에서 배움을 만들어간다. 교사는 학생이 만든 배움을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렇기에 교사는 학생이 만들고 싶은 배움인 되기, 학생교육과정과 학생이 배워야만 하는 것, 국가교육과정을 연결하는 역할이다. 다시 말해 학생교육과정과 국가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교사의 티칭과 교사교육과정의 모습인 것이다. 고라니의 죽음을 막아줘 교육과정. 아이들과 첫 만남 전 나는 이 아이들이 평소 의욕이 많이 없고 눈빛이 살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의욕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주도록 어떻게 1년을 이끌어갈지 고민했다. 아이들과 첫 만남을 준비하던 중 삼거리에서 연서면 마을계획 참여자 모집 현수막을 발견했다. 그 현수막을 보면 우리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보면 아이들의 삶에 다가가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삶으로부터 출발했으니 조금 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찾은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만든다면 아이들의 3월의 시작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이들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 만들기, 불법 쓰레기 투기 골목 문제, 우리 마을 역사 탐방 지도 만들기, 고라니 로드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찾았고 이 문제들 중 고라니 로드킬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라니의 죽음을 막아줘 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후 나와 아이들은 이 주제를 통해 무엇부터 공부해볼까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가장 먼저 고라니와 로드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고라니와 로드킬 전문가분을 초청해보고자 했다. 나와 아이들은 이렇게 이 주제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어떤 방법으로 해보고 싶은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교육과정을 만들어갔다. 고라니의 죽음을 막아줘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국립생태원에 계신 김백준, 우동걸 박사님, 녹색연합의 황일수 활동가님, 우리 마을의 고라니 사체를 수거하는 업체의 최종국 이사님을 모셔서 고라니와 로드킬, 동물 찾길 사고 캠페인, 고라니를 생명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 등을 배웠다. 이후 아이들은 구역을 나눠 우리 마을에서 고라니 로드킬 사고가 일어나는 지점을 조사했다. 로드킬 관련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인근 지역 주민분들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어떤 좌절을 겪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찾고자 했다. 아이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문화, 인간이 먼저 조심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문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문화 등이 우리 인간들이 먼저 만들어간다면 고라니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고라니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이후 아이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신청해 후원금을 모았고 그 후원금으로 고라니를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굿즈를 만들기도 했고
세종호수공원에서 로드킬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 또한 고라니 로드킬이 일어나는 주요 지점에 속도 저감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동물 찾길 사고 관련 교육을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과정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림책으로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로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 연서면 마을 분들에게 발표회를 열었다. 학생과 교사의 즉흥 연주. 처음에 교사인 나는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바로 학생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발견한 문제에 몰입을 하기 시작했고 배움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삶과 문제를 연결짓고 있었는데 나는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쳤다고만 해서 이 배움을 멈추려고 했다. 아이들은 교사인 나에게 저마다 되기를 보여주었다. 눈에 힘이 없고 의욕이 없던 아이의 에너지가 넘치고 적극적인 모습, 우리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 우리 마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는 자부심을 갖는 모습,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간다는 모습 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학생들과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와 교사로서 가르쳐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결했다. 교사는 교육과정이라는 공간 안에 내가 가르쳐야 하는 것과 학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기를 위한 해보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을 연결한다. 이처럼 교사 교육과정은 그동안 어떤 존재들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아이들을 우리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게 한다. 이 지점에서 아이들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존재는 교사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교사와 학생이 만드는 즉흥 연주라고 말한다. 이처럼 교사 교육과정은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국가 교육과정과 학생이 원하는 모습 되기의 학생 교육과정 사이에서 교사와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즉흥 연주다. 지금도 그 즉흥 연주에서 학생은 배움을 만들며 성장하고 있다. 열린마당, 세종 어디까지 알아요? 연기향토 박물관장 임영수, 운주산 학당마을. 세종시의 진산은 운주산이다. 높이가 460m로 산 정상에는 1990년대 건립한 백제의 얼 상징탑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고유문이 있으며 여러 개의 봉우리를 감싼 돌로 쌓은 산성이 있고 산 중턱에는 백제 관련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고산사란 절이 있다. 이렇게 유서 깊은 명산 북쪽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학당이라 부른다. 학당은 안동 김씨 김휴 선생의 이름이다. 김휴 선생은 고려 말 1350년에 태어났다. 마을 입구에 1819년에 세운 김휴 유허비가 있는데 이곳에 쓰여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휴 선생의 자는 연부이며 안동인이다. 고려의 개경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가 벼슬을 하였는데 검교로 있을 때 스승인 포온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자 친구인 만육, 최양과 함께 통곡을 하면서 벼슬을 버리고 각각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김휴는 운주산으로 왔다. 김휴는 아버지 김성목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면서 포온 정몽주 선생께 배운 학문을 자손과 지역 후배들에게 가르쳤다. 이때 세운 서당이 바로 학당이며 그의 이름이 된 것이다. 김휴의 학문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에게 알려져 이성계는 높은 벼슬을 내리며 불렀으나 김휴는 사양하고 오직 운주산 자락에서 후진 양성에만 힘썼다. 그로 인하여 배출된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다. 비석에는 외선자로 박팽년이 쓰여 있다. 박팽년은 사육신 중의 한 사람으로 세종시 전이면 관정리에서 살았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왕의 물 축제를 개최하는 관정리 주변 마을이다.
즉 박팽년 할아버지인 박안생이 김유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두 집안이 사돈이 되어 외가가 된 것이다. 박팽년이 살았던 마을을 취촌이라 하는데 이는 박팽년의 호가 취금헌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타우 이상과 도암 이문정이 써 있으니 김유의 학문이 후세에 이어진 예이다. 학당에서 동쪽으로 운주산 계곡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 큰 글씨로 삼산이수라 새겨져 있고 그곳에는 작게 많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세월의 마모가 되어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김효가 말하기를 전이의 형국이 삼산이수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니 이 글씨는 틀림없이 김효가 쓴 글씨이다. 전이에는 골장이바나 안동 김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모두들 김효의 후손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효도하고 열행이 있어 충신, 효자, 연려의 정문을 받은 훌륭한 집안이다. 이것이 김유의 학문을 이어받은 세종시의 역사이다. 학당마을을 다시 정리하면 마을 입구에는 김유 선생을 기리는 유허비가 육중하게 세워져 있다. 화강암으로 된 비석에는 용두마리가 조각되어 있다. 그런데 비를 잘 살펴보면 패이고 깨진 부분이 있다. 이는 6.25 전쟁 때 이곳에서 큰 격전이 벌어져 생긴 총알 자국이다. 마을 내에는 사당이 하나 있다. 학당제라 쓰여 있으며 이곳에서 안동 김씨의 조상 제사가 이루어진다. 안동 김씨가 세종시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와 연합하여 출전했을 때이며 그때 고려의 선봉장이 김방경이며 김효는 그의 현손이다. 김방경의 둘째 아들 김흔은 연기대첩을 이룬 주인공이며 이때 세종시와 인연이 되었고 학당마을 언덕에는 고려시대 공조전설을 지낸 김효의 아버지 김성목과 그의 아들 김효의 묘가 있다. 열린마당 기획코너 세종에만 있어요. 세롬초등학교 교사 전은현. 기초가 튼튼한 수학 수업을 위한 촘촘 수학을 소개합니다. 1, 2학년 초등 수학지도 도움자료. 1, 2학년 초등 수학지도 도움자료인 촘촘 수학은 촘촘하게 가르치고 꼼꼼히 배우는 기초가 튼튼한 수학 수업을 위해 개발된 교재입니다. 수학을 지도하다 보면 연산 연습이 더 필요한 단원도 있고 수 감각을 키우는 활동이나 구체물을 활용한 활동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교재는 1, 2학년 각 단원의 연계성을 생각하고 각 차시를 분석하여 교과서의 활동을 보충하거나 보완하여 촘촘한 수학 지도를 할 수 있는 도움자료가 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촘촘 수학은 교과서 단원 진도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시 내용에 따라 연산을 돕는 활동지, 수 감각을 키우는 도움 자료, 놀이 중심 활동 자료 등으로 골고루 개발하였습니다. 교재의 구성은 교사용 설명 자료, 학생용 활동 자료, 바로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카드가 있습니다. 일부 차시는 도움이 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교재의 QR코드로 제시하였고 이를 이집현전의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자료마당에 탑재하여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사용 설명 자료에는 준비물, 소요시간, 활동 형태를 제시하고 활동 순서와 방법, 예시를 소개하여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길잡이 부분에서 활동 시의 유의점과 준비 사항, 정답을 제시하여 수업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용 활동 자료는 바로 출력하여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촘촘 수학은 학기 초에 1, 2학년 선생님들께 제공되었으며 수업에 활용할 파일은 이집현전의 기초학력지원센터 자료실에 PDF 파일로 탑재되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촘촘 수학이 교과서와 지도서를 보완하며 수학 수업을 좀 더 촘촘하게 하는 데 활용되기를 바라며 1, 2학년 학생들의 수학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